여러분, 그린란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멀고 먼 얼음의 땅? 근데 만약 그곳이 21세기 지정학의 가장 뜨거운 중심지가 되었다면요. 오늘 우리는 미국의 프로젝트 북극 방패라는 아주 비밀스러운 계획을 통해서 이 거대한 변화의 진짜 내막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그러니까 2019년만 해도 그린랜드를 산다는 건 웬 터무니없는 부동산 거래냐 하면서 그냥 웃어넘기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2026년, 바로 지금은요. 미국의 절대적인 군사적 필요가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모든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려면 먼저 과거로 좀 돌아가 봐야 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전략이 어떻게 확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관심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무려 1868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로 긴급성과 접근 방식입니다. 2019년에는 농담 취급받던 제안이 어떻게 2026년에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럼 도대체 뭐가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북극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전략 경쟁,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 때문입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두 가지 위협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한쪽에서는 중국이 빙상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북극 항로랑 자원을 노리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북극 기지를 계속 현대화하면서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2026년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이게 좀 과장됐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미국이 왜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말이 됐죠. 실제 데이터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말 한마디가 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새로운 전략, 그 핵심은 과연 뭘까요? 바로 골든돔이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입니다. 이 전략을 이해하려면 먼저 상승 단계 요격이라는 군사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적의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그러니까 가장 느리고 제일 무방비 상태일 때 격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략의 핵심 열쇠가 바로 그린란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바로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죠. 러시아나 중국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그걸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곳이 바로 그린랜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없으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는 그냥 치명적인 구멍이 뻥 뚫리는 셈이죠. 이 엄청난 계획을 현실로 만들려면 기존에 있던 피투피크 우주기지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차세대 레이더에 우주 기반 요격 통제 시스템까지 갖춰서 말 그대로 지구 방어의 신경 중추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방어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음 세기의 기술 패권을 누가 쥐느냐를 결정할 핵심 자원을 둘러싼 전쟁이기도 합니다. 전기차부터 최첨단 미사일까지 요즘 기술의 심장에는 바로 이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전 세계 공급망의 90% 이상을 중국이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서방 세계 입장에서 보면 정말 위험한 의존인 거죠. 그린란드는 바로 이 중국 의존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쿠바네펠트나 탐브리지 같은 곳에 아직 손도 안 댄 어마어마한 양의 히토류가 묻혀 있거든요. 자, 그럼 미국은 도대체 어떻게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권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설득과 압박, 즉 당근과 채찍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먼저 채찍부터 볼까요? 2020년 백악관은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군사력을 쓸 수도 있다고요. 이건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위협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절대적 결의 작전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자기 나라에서 체포해버린 이 사건은 덴마크와 전 세계에 보내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이익을 위해서라면 주권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단근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정말 파격적입니다. 그린랜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현금을 제안하는 거예요. 1인당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입니다. 이 전략의 의도는 아주 명확해요. 덴마크에서 받는 보조금보다 훨씬 큰 돈을 줘서 5만 7천 명의 주민들이 직접 독립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골든돔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에 비하면 이건 뭐 거의 헐값으로 전략적 요충지를 사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이 압박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총선에서 환경보호보다는 경제개발과 독립을 외치는 정당들이 크게 선전하면서 미국이 파고들 정치적인 틈이 딱 만들어진 거죠. 미국이 그리는 최종 그림은 독립한 그린랜드와 바로 이 자유연합협정, 즉 코파를 맺는 겁니다. 그린랜드는 주권을 얻는 대신 국방과 안보는 미국에 맡기는 그런 모델인 거죠. 이렇게 판돈이 커지다 보니 결국 위기가 왔고 이제 북극의 미래는 딱 3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미국의 이런 공격적인 전략이 적이 아니라 바로 나토 동맹 내부에 깊고 위험한 균열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안보가 먼저라는 미국과 주권이 먼저라는 유럽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긴장 상태는 3가지 결말 중 하나로 가게 될 겁니다. 미국이 조용히 시료 지배를 넓혀가거나 협상을 통해 통제권을 넘겨받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는 파국적인 시나리오죠. 그린랜드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빙하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 바로 그 자체예요. 달러와 미사일을 모두 동원한 미국의 이 거대한 전략 앞에서 우리는 과연 이 3가지 미래 중 어떤 길로 이미 들어서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